우리가 연애를 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그냥 연애가 아닌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빨리 상견례 날짜 잡아서 서로 인사드리고 하자고. 나도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 공감한다. 지금까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언제 할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빨리 서로 부모님들 모셔서 인사하자.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연애가 길어지면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결혼과 연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연애는 그냥 이상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결혼은 현실이라고. 정말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할 텐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 그래,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있어. 내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가끔은 나는 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빨리 나보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말이지. 우리 가족하고 당신 가족 재력도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합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듯 싶네. 에이, 돈 가지고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당신 쪽이 돈은 더 많고 그러잖아. 돈 쓰는 것에 있어서 누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별로 안 중요한 듯. 내가 혼수하고 당신 쪽에서 집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지. 요즘 남자, 여자 그런 거 별로 안 나누는 시대니까 말이야. 맞아, 그런 거 나누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고 생각해. 우리 집도 여유가 있어서 그냥 내가 집해와도 되는 거고, 당신이 집해와도 되는 거고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지. 이건 부모님들 재산 이야기고 당신은 돈 얼마나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 모았어. 우리가 돈 많이 모았을 리가 있겠어? 당신이나 나나 사회생활 시작한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돈이 많다는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없는 게 정상이라고. 결혼을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울 돈으로는 꿈도 못 꾸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자. 그게 맞아? 그래,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구나. 그럼 상견례는 어떻게 다음 주에 진행할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언제라도 이야기하면 오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날짜만 말해줘. 그래. 그럼 다음 주가 좋겠다. 서로 부모님 뵙고 이야기 나누고 결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양가 부모님을 만나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신이 집하고 우리 집에서 혼수하는 걸로 결정한 거네. 당신이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다 가족이잖아. 돈 가지고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지는 말자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울 부모님들 설득한 거야. 여자가 집하고 여자가 혼수하는 거 뭐 어때? 크게 상관없다는 거지. 요즘 세대에는 말이야. 그러면 집은 우리 집에서 알아서 구하면 되는 거지? 결혼하고 같이 살 공간이니까 알아서 구하기보다는 서로 맞춰서 구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울 부모님은 7억 정도 되는 신혼집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당신한테 전달해달라고 하셨어. 솔직히 당신 집안에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7억? 서울에서 7억이면 엄청나게 넓은 집 구하는 건데 지금 굳이 2명에서 사는데 그렇게 비싼 집 구할 필요가 있어? 아이까지 생긴다고 하더라도 3명에서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을 텐데. 그리고 어차피 혼수해오고 뭐하면 옵션도 필요 없고 깡으로 방만 필요한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라고? 에이, 그래도 같이 사는 공간인데 기왕이면 넓은 게 좋지. 당신은 좁은 곳에서 신혼생활하면서 답답했으면 좋겠어? 나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하면 그 정도는 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야 내가 좋은 혼수품 넣을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당신까지 나서서 얼마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동거안에서 관대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기 싫어지지. 당신 실수한 거 알고 있어 지금? 이게 실수라고. 가족이 될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실수야? 하던 이야기를 다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예단도 기대하고 계시더라. 보통 신혼집 해오면 그의 10% 해당하는 예단을 준다고 해. 그러면 대충 얼마 줘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 금액을 주면 되는 거니까 잘 부탁할게. 당신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누가 집까지 해오고 예단까지 챙기고 그러나? 보통 집 해오는 집안 반대쪽에서 예단을 주는 거야. 마음의 표시라고 하는데 당신 집은 나한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네 아주?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디서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돈이 부족하면 당신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 집에 마음 표시를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100번, 1000번 아니 만번 양보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네 집에서는 혼수를 얼마나 해줄 건데. 그거나 한번 물어보자. 대체 얼마나 좋은 가전제품들을 사오려고 그딴 말들을 하느냐 이 말이야. 혼수?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전제품들은 다 잘 나와서 웬만한 저가형들 사도 집에서 지내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당신이나 불만 있지 다른 사람들은 불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기능도 다 거기서 거기라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올게. 말하는 거 보아하니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서로한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듯 한 결혼이라고. 아직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결단? 당신이 무슨 결단을 내리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싫구나. 내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웃기지 마. 내가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결국엔 우리 집 특히 나를 돈으로만 보고 만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번 결혼식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연애 때부터 돈돈거리는 거 결혼할 때는 말 안 하길래.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이야기 들어줬더니 뭐. 신혼집 7억? 너는 아직 멀었어. 파혼이다 이 녀석아. 아니, 파혼이라고. 잠깐만,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준 거라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파혼이라니? 내가 엄마한테 잘해서 신혼집 금액 깎아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파혼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다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 알아서 그렇게 시작하라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면서 결국에 나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그랬던 거네.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남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쪽으로 결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오히려 너무 지나친 배려였고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결국 부모님들의 허락도 없이 제 맘대로 파혼하였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재정 상황을 보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게 역겨웠습니다. 그렇게 파혼 의사를 전하고 그 남자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리고 지금은 집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생각해보니 저희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니 정말 잘했다면서 등짝을 찰싹하고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우리가 집을 구해오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며느라. 최대한 신혼집을 구해서 너희를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잘 되지 않다는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몇 년 동안은 시댁에서 같이 살자꾸나. 남편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어머님, 저 혼수물품도 다 준비해뒀어요. 이거 신혼집에 넣으려고 저희 엄마랑 있는 돈 없는 돈 다 보태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신혼집을 못 태우시겠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혼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거는 다 우리 집에 넣고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지금 갑작스럽게 집에 일이 생겨서 너희한테 큰 도움을 못 준다. 너도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야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떼를 쓰고 그럴 거야? 혼수품 시댁에 넣고 같이 살면 되는 걸 가지고. 어머님, 저는 원룸이라도 괜찮은데 작은 방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희를 분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생각대로 따라가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합가해서 지내는 동안 그냥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면서 신부 수업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동안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성장하는 거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 하면 혼수물품 넣거라.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그럴까요? 그저 어머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저를 잘 대해주시길 바랄게요. 합가를 하는데 며느리 너 퇴근하고 오는 길에 시장에서 소고기 10만 원 어치만 사와라.
분명히 말하는데 네 돈으로 사와 네 돈. 내 아들 카드 쓰면 안 된다. 영수증 가져와서 카드 번호 확인할 거야. 어머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퇴근길에 소고기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탁하고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시장에서 사는 것들을 왜 제 돈으로만 쓰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월급도 적고 그런데. 합가를 해서 살면은 네 돈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월세도 안 내면서 그냥 공짜로 먹을 생각만 한 거야? 나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느라. 우리가 집을 제공해줬으니 너는 그에 걸맞는 뭔가를 주고 그러는 거지. 너는 그게 바로 소고기를 사오는 거고. 제가 원해서 합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좋다고 쳐요. 그런데 왜 제 돈으로만? 어머님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요? 저 이번 달에만 벌써 100만 원 넘게 지출했어요. 어머님이 시킨 것을 사오는 대로만 말이죠.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러는 거니, 며느라? 네 돈 쓰기 싫으면 너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되는 거야. 집도 하나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말 하는 것도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가 하는 말이 웃기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해오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저한테 거짓말치고 아무것도 안 해오신 분은 누구고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만만해 그러신 거예요? 그야,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했잖아. 며느라, 너는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런 말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 내가 새로운 집을 구해준다는 가능성도 없고 말이야. 그냥 이런 곳이다 생각하고 적응해서 살면 돼. 상황이 어렵다.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던가 해야지 이거 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약 아파트 당첨되어서 분가하기로 결정했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 저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야? 요즘 너희 결혼한 지 10년이나 넘었는데? 너한테 어떻게 청약 아파트가 당첨될 수가 있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는데 요즘 신혼부부들만 주는 거 몰라? 사실 남편하고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나중에 주택 청약할 때 이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처리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며느리 너 돈 없다고 그렇게 화풀이하고 그러더니 그 큰 돈은 어디서 나서 그런 거야? 됐고 너 이렇게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거야? 한 번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집은 내 딸한테 넘겨? 네 시누이 조금 있으면 결혼하니까 신혼집으로 주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집을 시누이한테 왜 넘겨요? 시누이는 어머님 돈으로 집을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구해주는 것도 맞지만 너가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살았잖아.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너는 나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로 5천만 원 보상하거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머님 제가 여기 살면서 집에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나요? 그럼 제가 했던 가사 노동에 대한 것들은 돈으로 쳐주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대충 잡아서 2억 정도 인건비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세 드리도록 할게요. 네가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줘? 됐고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 딸한테 청약 아파트 넘길지 아니면 5천만 원 입금할지? 선택하거라. 그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무슨 당신 아들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마당에? 내 재산을 당신 가족들한테 바치라는 거야? 됐고요. 저는 당신 아들 두고 혼자서 나가 살게요. 어차피 신분상으로 지금 완벽히 남이니까 그냥 나가도 될걸요? 저 혼자 청약 아파트에 살 거니까 그렇게 전하세요. 아니, 청약 아파트 그거 시세만 해도 몇 억 할 텐데 어떻게 너 혼자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살 거라, 며느라. 혼인신고 안 한 게 네 맘대로 하루아침에 이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제발 부탁한다, 며느라. 그러면 애초에 말을 잘했어야죠, 어머님. 제 마음이 식어버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산 거지? 됐고요. 저 오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알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며느라,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구나. 10년 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버린다고? 나는 너가 그렇게 매정한 아이인 줄 처음 알았어. 5천만 원 안 줘도 되고 내 딸한테 청약 아파트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파트로 우리 집을 옮기면 안 되는 거니? 우리가 살던 이 집은 내 딸한테 물려주고 말이야. 당신이 내 아파트에 왜 들어와? 당신 아들이랑 단둘이 살던지. 나는 이제 당신 가족들한테 볼 일 없으니까 알아서 살으라고. 왜 자꾸 치근덕 대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아왔던 터라 그냥 제 몸만 나가는 거 자체가 이혼인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초대박 상황이 안겨지자 시어머님의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그냥 혼자서 아파트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자기와 함께 살자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길래 차단해버렸고 10년 만엔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온 순간 저는 그동안 혼자서 무슨 싸움을 해왔던 건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굳이 청약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월세방을 구해서 나와도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히 혼자가 되어서 지내는 이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님의 얼굴을 안 봐도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부모님 뭐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신에게 내가 아무리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해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합치려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뭘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런데 또 대놓고 물어보면 신뢰가 될 수 있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냥 자그마한 가게하고 있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야. 동네 장사이긴 한데 나 태어날 때부터 해서 꽤나 단골 손님이 많은 거지.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그냥 자그마한 회사 다니고 지내고 계시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거야. 빚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잘 말해줘. 뭐 내가 말할 게 있나? 사실 지난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잘 이야기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뭐해. 앞으로 집 잘 구하고 혼수도 잘 구해서 그러면 되는 거지.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지내도록 하자고. 혼수는 어떻게 잘 구하고 있어? 돈은 있는데 집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게 되면 그때 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너무 큰 거 샀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당신이 집 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 혹시 어느 정도 집 크기를 생각하고 있어? 뭐 우리 아이까지 생기고 키울 것 생각하면은 30평에서 40평 사이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조금 해봐야겠어. 그래, 집만큼 예민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가족들하고 회의해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에 맞춰서 혼수물품도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먼저 연락 주면 고맙고. 그래, 내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연락 주는 걸로 할게. 그 다음 날. 안녕하세요. 호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호수하고 회의를 좀 해보고 연락했어요. 혼수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해서 내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수 여자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혼수를 하려고 하면 집 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몇 평에 오는지 궁금해하는 건 실례 아닌가요? 은근슬쩍 우리 집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떠보려고 하는 행동 같은데 자꾸 그런 식이면 저희 집도 곤란해요. 그러는 그쪽 집은 얼마나 잘 사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무작정 마음에 드는 거 샀다가 신혼집에 못 넣고 그대로 중고로 팔아버리는 케이스도 봐서 혹시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저희 집은 그냥 살 만큼 살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저희 집안에서 알아서 준비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치 당연한 걸 선심 쓰듯이 말하는군요.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슬슬 가면이 벗겨진다 라고 보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아서 혼수 준비하도록 하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결혼? 글쎄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남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아들하고 잘해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편안하게 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날 당신 어제 우리 엄마랑 연락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엄마가 안 좋게 보고 계시더라. 어제 다시 가족회의를 해봤는데 그냥 파혼하기로 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내가 어제 어머님하고 이야기 나눈 건 그냥 신혼집에 맞춰서 혼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었어. 그런데 파혼을 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하는 행동이 눈에 보여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쓰려고 그렇게 재고 있는데 누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 나 같아도 안 하지. 혼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집보다도 돈 안 드는데 최대한 돈 아끼려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안 좋다는 거지.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나를 붙잡지 마. 당연히 쓸데없이 큰 거 사니까 낭비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당신네 집안은 정말 뭐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 아빠가 세입자 주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거라고. 뭐야? 잠깐만, 당신 방금 세입자라고 했어? 세입자면 누군가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집이나 건물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아버지가 건물주였어?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한 거야? 처음부터 왜 말 안 하기는 돈만 생각하는 속물들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아빠 건물 부자인 거 너는 이제 알아버린 거야? 여기저기 합쳐서 세 채 정도 건물을 갖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나나 우리 아빠 쓸 돈은 다 벌어둔 상황이야. 정말 혼수에 있어서는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건데 당신네 가족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다고? 잠깐만, 우리 엄마랑 다시 통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파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연락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래서 건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겠다던 사람이 건물 이야기 하나에 아주 자기 엄마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왜 해야 돼? 아니야. 아직 파혼한 게 아니니까 우리 엄마 마음은 내가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어. 시간을 하루만 줘, 제발. 우리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웃긴다. 지금은 나가 가반이야. 당신이 갑인 거처럼 행동하는 건 뭔데? 결혼할 거면 니 혼자 하던가 그래. 여기저기 다 떠보고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지. 결혼하기 전에 본 모습을 알아서. 아니야, 자기야, 방금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네. 그냥 예정대로 결혼 진행하면 될 듯. 10분 정도 후에 전화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언제 가? 통화 괜찮아?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맞춰준다고 해. 그러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연락처 차단한 지 오래야. 어떻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둘이 똑같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아.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우습다. 우스워. 너는 내가 만만하냐? 단순히 정말 궁금해서 혼수를 하기 위해 신혼집 평수를 물어본 건데 저에게 속물이라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가 돈만 밝히는 여자라면 남자 쪽에서 먼저 파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다시 결혼하자고 선언하는 갈대 같은 남편 집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보다 속물은 그 남자 집안이었고 저를 원하는 것보다 저희 아빠의 건물을 원한다는 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공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한 상황인데 차라리 결혼하기 전 이렇게 되었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참 편합니다. 나중에 재산분할까지 나와서 돈을 줘야 한다면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속을 빨리 보여준 예비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내 동생이 요즘 당신한테 물어볼 게 많은가 봐. 아무래도 당신이 의료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모양인데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
응? 당신 동생이 나를 찾는다고? 나는 사실 의사 선생님 보조하는 간호사라서 그렇게 내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원한다면 주변 의사 선생님들 소개시켜줘도 되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동생이 임신했잖아.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자기 버킷리스트에 출산에 대해 로망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출산하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로망이야. 자기야, 당신 동생한테 똑똑히 전해야 돼. 산모 배속에 있는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야. 병원이 없던 시절 예전에는 여성 60% 이상이 죽었을 정도인데 대부분 출산을 하고 난 전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이에게도 위험하지만 산모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에이, 당신은 너무 내 동생한테 겁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라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거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 그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당신 괜히 나중에 신경 쓸 일 생겨서 머리 아플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집에서 출산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 아이를 잃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시누이한테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 나는 분명 말했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내 동생 소원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못 들어주고 그런 거냐고. 나는 오히려 당신이 하는 말들이 더 상처가 된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타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말이야. 당신이 말한 건 내 동생한테 안 전할게. 꼭 전해. 내가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따로 나서서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니까. 그 위험성을 알려야만 한다고. 추억으로 남기고 애들 기분 좋으라고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정말 말하는 화법부터 고쳐야 돼. 그렇게 초를 쳐버리면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기 싫어진다. 항상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하는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정확히 이야기하라고. 아니, 왜 잘 닦여 있는 길을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냐고. 나는 그게 참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뿐인데 당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야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냥 오늘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들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 확인할 테니까 자제하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당신 동생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무슨 연락? 알겠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알아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지 뭐. 한 달 후 만삭 시누이. 출산 다가오는데. 내가 지난달에 말했던 것 같은데 내 동생 집에서 자연 출산하기로 했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 일단은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낼 거니까 큰 방 비워둬라. 거기서 지내면 딱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지난달에는 알아서 해결하겠다면서. 결국에는 그냥 자연 출산하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는데 또 당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그런다고?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지? 너는 시키는 대로 따르기나 해. 이 집 내가 결혼할 때 해온 집 아니야? 내 집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안방 치워놓고 당신은 의료 종사자로서 내 동생 출산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24시간 대기해줘. 응급실처럼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그럴 거면 병원에 가서 지내면 되지. 그리고 아무런 응급 도구가 없는데 응급실 운영이 되냐? 당신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막 나가지 말고 말이야. 참 말하는 거 하고는. 암튼 그렇게 하고 집에서 자연 출산을 마무리한 후에 산후조리원도 안 갈 거야. 당신이 음식이며 출산 케어 마사지까지 모두 진행해주면 돼. 그래도 간호사 마누라 둬서 정말 돈은 굳었다 굳었어. 돈이 굳어? 오히려 아파서 돈이 2배, 3배로 나갈 수가 있는데 당신하고 당신 동생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아더라. 정말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한방에 후. 우리 대형병원 간호사님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거지. 산후조리까지 맡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1,000만 원 가량은 돈 굳은 거지. 다 진행하고 나면 당신 10만 원 정도 용돈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근 수당 다 해서 10 정도 더 줄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 위험성에 대해 고지했어. 그리고 나는 신우이 볼 시간 없어. 병원에서 일해야 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로테이션 근무로 새벽에도 일 나가잖아. 신우이나 보고 있으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면 되는 거지. 무슨 걱정을 사서 하고 그래. 아, 그리고 소고기하고 미역 좀 많이 사둬라. 임산부한테 그런 음식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당신이 준비해준 음식 먹으면 더 행복하고 그럴 듯? 진짜 자기 동생이라면서 말만 번지질하게 하지. 당신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런 사소한 것들은 당신이 좀 하고 그래라. 내가 그냥 바쁘냐? 집에서 일하는 녀석이 지가 안방 비우고 하면 될 것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말을 하면 듣지. 아무튼 오늘 저녁에 내 동생 여기로 들어오니까 입소식 비슷하게 해서 파티 진행할 거니까 당신 일찍 들어와.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할 테니까. 출산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당신은 의료인의 마음으로 내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 들으면 된단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이 글로벌하고 의료가 발달한 상황 속에서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산모와 태아에게 큰 위험성이 따르는 일인 만큼 모두가 병원에서 출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무슨 이상한 바람이 들었는지 만삭의 몸으로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집에서 출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결국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신우이는 집에서 출산하다가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두 푼 아끼겠다면서 제 말을 듣지 않은 결과와 같았습니다. 좌절에 빠질 것도 없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한 수술을 받았고 신우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제가 없어서 유산되었다면서 물어내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뺨을 찰싹 한 대 때리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집 좀 해왔다고 돈 좀 있다고 유세는 다 떨떠만 결론적으로 이 집안 사람들 그 누구보다 짠돌이었다는 겁니다. 이혼하겠다니 시모까지 와서 헛소리하길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줬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 꼴통의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뭔가 편안하면서도 공허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제 탓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